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직 날짜도 안 됐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선물도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쪽부터 출발합니다. 자, 교재 30페이지 사무소 개설 등록,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본론입니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죠. 자, 본론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중개업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원의 제목이 교재 30페이지 제일 상단 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들었고, 등록에 일단 동그라미를 합니다.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한 절차니까 이 절차가 제일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등록 바로 밑에 교육제도 옆에 보면 23, 24, 25 해서 쫙 들어오는데 교육 파트에 관련되는 등록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하려면 제일 먼저 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목이 교육제도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격증은 땄지만 실무는 잘 못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단어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자, 교육하고 출발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1번 실무교육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른쪽 31페이지 상단 직무교육을 봤습니다. 직무교육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연수교육이라는 교육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교육은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무슨 교육이 있대요? 실무교육이 있다. 두 번째 순서를 달리해서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이 있다 해서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원래는 실무교육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많이 아시죠? 부동산에 관련 정책이 계속 바뀌는 거, 그러면 법이 바뀐다는 것도 공부할 때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법이 바뀌는 줄 알면서도 실무교육을 받고 나간 자, 어떤 교육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손님보다도 바뀐 법을 모르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연수교육을 도입해서 법이 변경된 것은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연수교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경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교육의 목적들을 물을 때가 시험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왜 만들었다 그랬죠?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거 하나만 딱 잡으시면 나머지 교육들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수교육이 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데, 법은 매일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죠? 2년마다 실시할 때는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교육을 만드는 계기를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직무교육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전에 중개보조원은 이랬습니다. 나 앞으로 중개업을 좀 하고 싶소.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사장님인 개공사에게 중개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중개업의 중자도 모르고 중개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 정도는 받고 영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 도입된 계기가 되니까 교육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거부터 강조하고 출발을 하는데, 가벼운 문제지만 개공사 등에 대한 교육은 실무 교육만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X 할 준비하시고 세 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 중에서 그래도 실무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30페이지 1번의 1 실무교육 대상자하고 출발을 하는데 첫째 줄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단원인데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죠. 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그래서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행인 것은 실무교육은 누가 하고 연수교육은 누가 하고 직무교육은 누가 하고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학습량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근데 모든 교육은 아예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박스에 1, 2, 3, 4가 실무교육 대상자인데 일단 네 가지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찍어 놓으시고 그 네 가지는 자꾸 외우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아까 했잖아요. 중개업을 하기 전에는 실무교육을 받고 나가야 된다고. 자, 거기 박스에 있지만 중개업을 하는 자는 다 받아야 되는데 감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중개업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 개공사. 두 번째, 소공사 중개업을 하잖아요. 세 번째, 법인의 사원 임원. 네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개업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개보조원인데 거기 중개보조원은 없어요. 왜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거기 박스에 있는 실무교육 대상자를 막 일일이 줄거가면서 체크하시는 분은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실무교육은 중개업을 하는 자는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중개업을 누가 하느냐는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법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위반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계속 나가는데 중개업을 하는 자 첫째 누구? 개공사 사장님 중개업 하잖아요. 두 번째 소공사. 세 번째 법인의 사원 임원. 법인의 임원도 중개업합니다. 네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 이 정도는 체크하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여기 없어. 왜 없다고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으니까. 중개업을 하는 자 모두 실무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지 1, 2, 3, 4 이렇게 암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2번 실무교육의 면제라는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면제의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첫째 줄에 1번 개공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공사로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실무교육 면제된다. 하나 더 읽읍시다. 2번 소공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다시 소공사로 고용신고를 하는 자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라는 조문이 흘러가는데 아예 기억하기를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받을 필요 없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실무교육을 받고 개공사 사장님이 됐어요. 하다가 한 6개월쯤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할 수 있겠지. 폐업을 하고 한 2달 쉬었어요. 2달 쉬다가 나 이제 직원으로 가서 근무할 거야. 소공사라고 할 때 실무교육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1년 안에는 받을 필요 없다. 그게 주제예요. 뭐로부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 다시. 제가 소공사로 근무하려면 아까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어. 이제 사장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공사 사표 냈겠죠. 내고 내가 사무소 등록할 때 별도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1년 안에는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예 기억하기를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면 다 면제예요. 내려가면서 3번 실무교육 내용과 이수시간. 자, 내용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말이 만만치 않죠. 이런 문제를 슬슬 쓱쓱 끄면 대책이 안 쓰는데 찾아내는 방법은 있다 그랬어요. 일단 한번 들어놓고 교육 시간은 얼마다? 28에서 32시간 줄을 딱 긋습니다. 자,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을 이수하는데
교육 시간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무슨 교육은 몇 시간, 무슨 교육은 몇 시간 이렇게 돼가는데 설렁설렁 공부하면 지문에서 따라갈 때마다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 같이 보여요. 그래서 교육 시간은 잘 보셔야 돼. 28에서 32시간을 이수합니다.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 대상자 계속해야겠죠. 누가 받는다 그랬죠? 중개보조원은 거기 동그라미. 역시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모든 교육은 누가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여기는 하나 붙었죠.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구나. 시험용입니다. 주목합니다.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직무교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교육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안 돼. 오전 수업만 하는 거를 시도지사님께서 직접 안 나와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등록관청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 면제는 한마디로 정리했죠. 모든 교육은 얼마?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1년 안에는 받을 필요는 없다. 내려가면 직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직업윤리 정도만 하나 줄 것이고 아주 내용이 단조롭죠. 수업시간은 몇 시간이라고요? 3에서 4시간. 오전 수업하고 갑니다. 자, 내려가면 3번 비교적 중요합니다. 연수교육 별표 하나 찍어 놓으시고 자, 연수교육은 누가 받는가 하면 1. 개공사 동그라미 소공사 동그라미는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좀 전에 적었죠. 연수교육의 목적은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매년 바뀌는 건 아니니까 매일 바뀌는 건 아니니까 2년마다 실시한다. 요거 포인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이게 왜 과태료를 매기는가 하면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려고 교육을 소집했는데 교육을 받으러 안 오면 그 사람은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럼 이 내용도 비교적 중요하지만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제재가 뭘까요? 실무교육을 28에서 32시간 받아라 그랬죠. 안 받으면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 제재가 없는가 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중개업을 못해요. 그럼 네가 받고 싶으면 받아라지. 안 받았다고 500만 원 과태료 매길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민하게 안 보면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맞잖아요.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들으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예요. 90%.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제재가 없어요. 똑같이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으라고 지금 들으셨죠? 만약에 안 받으면 제재가 없어요. 왜 없죠? 안 받으면 네가 중개보조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되고 싶으면 받아라지. 그죠?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같은 거 걸면 무조건 X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수교육은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만들었는데 받으러 안 오면 500만 원 과태료지만 나머지는 제재가 없다. 이걸 의식하고 계셔야 돼요. 왜 제재가 없는가 하면 안 받으면 네가 보조원이 안 되니까 네가 받고 싶으면 받아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무교육 안 받으면 중개업을 못 해요. 네가 하고 싶으면 받아라지 안 받았다고 제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그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중요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그때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후 방금 했죠. 줄 것입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여기 보고 계시나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통지해 주는데 지금 들을 때는 편안하죠. 2개월 전에 통지해 준다. 근데 시험에서 10일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렇게 흘러가면 찾아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연수교육은 숫자가 뭐하고 논다? 2하고만 놀아요. 이거를 아예 첫 시간에 딱 입력해 놓으셔야 돼. 이걸 기억하라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연속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속한다가 뭐죠? 하나가 들어가면
바로 두 개가 따라 들어가는 게 연속되잖아. 그죠? 그래서 글자도 연수교육은 뭐하고만 논다? 이하고 노는 거예요. 딱 이렇게 고정시켜야 돼. 2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2년이 되기 7일 전까지 이런 문제 들어오면 장난 아닙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편안한데 찍을 때는 평판이 틀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아예 숫자가 뭐하고 논다? 2하고만 놉니다. 자, 교육시간 2번, 1번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여기서 포인트 변경 찾으셔야 돼요. 변경의 동그라미. 자, 변경의 동그라미고 변경이 들어가면 연수교육이다.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떻든 여러분은 해결을 해냅니다. 교육시간은 얼마죠? 12에서 16시간. 그래서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을 받는데, 자, 교육시간이 다 들어왔는데 이 교육시간이 들어올 때가 시험이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육시간을 암기를 합니다. 암기하는 법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일 짧은 게 뭐죠? 직무교육. 몇 시간 하죠? 3에서 4시간. 요 오전 수업하고 마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3에서 4시간을 기억하면 3, 4, 얼마? 12. 찾았습니까?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이에요. 그럼 12에서 16 더하면 얼마? 28. 찾아내겠습니까? 4시간 더하면 32시간.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실무교육은 몇 시간을 이수하고 연수교육은 몇 시간을 이수하고 지문이 딱 뜨면 요 세 가지를 적어놓고 그게 맞는지를 찬찬히 보셔야 돼요. 시간을 물을 때가 제일 헷갈립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교육 시간을 공부하는 방법. 직무교육 몇 시간? 3, 4시간. 연수교육은 어떻게 찾아낸다? 3, 4는 12부터 찾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이에요. 실무교육은요, 12 더하기 16 하면 얼마? 28 찾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인데, 요 4시간씩 더 받는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 하루에 교육을 8시간 하면 1일 교육이잖아. 그죠? 근데 1박 2일 하면 16시간이잖아. 그죠? 맞죠? 하루에 8시간, 이틀 하면 16시간인데, 요게 12에서 16이라는 말은 하루 받고 그 다음에는 오전 수업하고 끝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 김에 저녁까지 들으면 16시간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법에서는 몇 시간 한다? 12에서 16을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전부 12시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오늘 듣고 내일 오전 되면 교육 이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8에서 32죠. 하루에 8시간씩 들으면 3일 하면 3, 8은 24, 24시간. 4일째는 오전 수업하면 28시간이잖아. 그죠? 오전 수업하고 맞춰도 되고 온 김에 저녁까지 다 들으면 32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장에서는 실무교육 몇 시간 받을까요? 딱 28만 받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전 수업, 여기는 1박 2일 교육이에요. 1박 2일. 요거는 3박 4일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3박 4일 1박 2일 하니까 설악산 가서 1박 2일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닙니다. 또, 교육받으러 3박 4일 설악산 그런 거 안 갑니다. 집에서 1박 2일 왔다 갔다 합니다. 실무교육은 집에서 3박 4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시간은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오늘 교육시간 하나라도 새깁니다. 직무교육 몇 시간이요? 3에서 4시간. 연수교육은 3, 4는 12에서 16시간.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 28이 나와야 돼요. 그죠? 28에서 32시간을 이수합니다. 자, 내려가면 4번 실무교육 등의 지침의 수립, 그 끝에 지침 수립에 동그라미 합니다. 지침의 수립이란 이런 뜻이겠죠.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그때 시도지사가 서울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이 시도지사인데, 서울에서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된다고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을 똑같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침은 누가 마련할까요? 시도지사의 상사인 국토장관이 지침을 마련합니다. 이해되죠? 서울에서 하는 교육이 다르고 제주도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는 국토장관이 만들어 놓은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된다. 요거 시험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육은 국토장관이 실시하고 각 지침은 시도에서 마련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두 가지를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에 1번 줄여놨겠습니다. 국토장관은 이렇게 나가니까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부터 줄 거야 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거면 교육 지침 누가 마련한다? 국토장관이 실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건 참고로 보시고. 자, 이렇게 교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교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넘어가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제목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 교육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 제목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걸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용이 다 보이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째 누가 실시한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줄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고 예방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 누구만 와서 받아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둘째 줄에 누구? 개공사 등에게 실시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감각 살리셔야 돼요. 주목합니다. 지금 개공사 등 줄 거는데 개공사 등이 누구죠? 1. 개공사 2. 소공사. 그래, 그렇게 딱딱딱 따라 돌아야 돼. 3. 법인의 사원 임원. 4. 분사무소 책임자. 5. 중개보조원.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개공사 등이잖아. 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 이상 공부하고도 중개업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수업 들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한 사람은 다 받는 게 좋잖아. 그죠? 시험에서 등차 하나 싹 빼고 나오면 여러분 틀린 거 찾아내겠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개공사 등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등자를 하나 빼고 출제하면 틀리는데, 그런 문제 틀리는 수험생이 그죠? 시험지 펄렁펄렁 들어가서 질문하기를 책하고 똑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이럽니다. 그리고 등이 빠졌잖아. 이러니까 시험지 한번 보고 책 한번 보고 제 얼굴 쳐다보면서 글자 하나만 싹 빼고 이러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되겠나 걱정합니다. 지금 이게 글자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뜻이 얼마나 다른데 지금, 그죠? 그래서 어려울까봐 지금 강조하잖아. 지금 개공사 등, 그죠? 중개업을 하는 모든 자들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이 아니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 같아 보면 며칠 전에 통지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10일 전에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10일 전, 7일 전 이런 거 물으면 장난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공부할 때는 편안한데 지금, 그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통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연수교육은 얼마 전에 통지해 준다? 2개월 전에 통지해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일 전이에요. 그럼 다른 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딱 잡고 계셔야 돼. 연수교육은 이하고만 논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재밌는 거, 큰 2번 교육비의 지원, 거기다가 별표를 딱 찍습니다. 자, 이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뜻이니까 제목에만 별표인데, 여러분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느냐? 생색 내고 싶어서 문제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자, 그럼 이걸 이야기하려면 다른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편하죠. 실무교육 28에서 32시간 받아라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교육 교재대에서 약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경비 누가 부담할까요? 그렇지, 본인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교육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수혜자 원칙이에요. 나 교육비 내기 싫다. 그럼 오지 마, 받지 마, 받지 마. 안 받으면 중개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교육비 내고 받는 거예요. 연수교육 변경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0에서 16시간 받는다 그랬잖아요. 교육비가 대략 한 7만 원 좀 나와요. 누가 부담할까요? 교육 받는 자가. 그지? 그럼 받기 싫다. 그럼 받지 마. 500만 원 과태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스토리 들어가면 이해하시겠죠? 받기 싫다. 그럼 받지 마, 받지 마. 500만 원 과태료예요. 직무교육이 3, 4시간 받는다 그랬잖아요. 교육 경비가 약 한 4만 원 정도 돼요. 이거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경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한 4만 원 된다고 치고 누가 부담할까요? 중개보조원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자기가 중개보조원 되려고 받는 교육이니까.
교육비 내기 싫다. 그럼 받지 마. 그럼 중개 보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받으니까 이걸 수혜자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는데 딱 국가가 하나 지원해 주는 게 있다니까요. 무슨 교육은 지원해 줍니까?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국가가 생색 내고 싶어서 문제 낸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7, 8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거래, 사고, 예방 교육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비 아끼려고 하는가 보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7, 8년 전에 도입된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비를 아끼는 것보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기가 안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만 들어있고 현장에서 지금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육 진하게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 교육에 대해서 해부해놨고 특히 이 내용 중에서 교육 시간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을 했는데 자, 이제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 중개업을 하고 갈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큰 2번 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이제 오리지널 단원으로 출발하는데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데 자, 지금 판서를 한번 보고 다시 교재 보면서 2번 수업하도록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등록을 하라 그랬으니까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사람에게 며칠 만에 통지해 줄까요?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인사만 있지만 공부가 중요하니까 지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 계속 놔두고 싶지만 자, 그래서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통지를 하면 가서 여러분은 등록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그리고 드디어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준비하죠? 1.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고 싶어서 그 웃기는 이야기고 2번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예정이죠. 빠르게 할 분도 있고 늦게 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개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지금부터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빠르게 쭉 적었는데 이 단원을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이잖아요. 자,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 신청해야 된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접수가 되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해 준다고 며칠 만에 7일 내로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문이 있다고 하여 서면으로 통지해 줘요. 자, 통지가 왔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가서 등록증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 등록증을 받아서 걸어놓고 중개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절차는 암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식적인 문제도 물었어요.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딜까요? 해놓고 1. 신청 단계 2. 접수 3. 확인 4. 통지 5. 교부 단계 하고 출제한 바 있어요. 업무에 가장 가까운 시점 몇 번? 5번 교부 단계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자격증을 따서 신청해놓고 바로 영업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등록이 됐다는 통지만 받고도 영업하면 적발돼요. 일단 등록증 안 받았죠. 그거 개시 안 했죠. 100만 원 과태료, 상대적 취소 사유 이런 게 다 제재가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업무 개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은 등록증 교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X입니다. X. 그래서 큰 절차를 눈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고 짚겠지만 세부 절차. 신청은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죠? 등록 기준이 맞아야 돼. 100% 시험에 나옵니다. 1번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이때 자격은 무슨 자격일까요? 당연히 공인중개사겠죠. 지금부터 자격하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일은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무슨 교육을 이수할 것?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그래서 교육부터 먼저 공부한 거예요.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것을 등록 기준이라 합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 기준이 맞아야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을 안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등록 기준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하러 갑니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기준을 딱 보면요, 장소가 보이잖아.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접수는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줌으로써 여기를 등록관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나요? 등록관청에 접수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등록관청이 어딥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등록관청으로부터 모든 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년 동안 공부하더라도 등록관청이 이러면 그 뭔지 모르고 그냥 등록관청을 찍어내는 사람도 있다고. 좀 전에도 이런 거 했잖아요.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직무교육만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했잖아. 그죠? 등록관청은 누구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서울에 가면 종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직동 이런 데도 있겠죠. 사직동에 중개사무소를 만들었답니다. 왜 종로 사직동에 사무소를 만들었을까요?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럼 여기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종로구청이 등록관청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서울시장한테 등록해 주세요. 이러면 서울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느 선생한테 배웠습니까? 이런 말로 옵니다. 그 잘못 왔다 이 말이에요. 잘못 왔다고. 그때 어느 선생님이가 하면 제 이름 되면 안 되고, 아까 여기 제 이름도 잘 적혀 있었는데 제 이름 되면 안 되고 에두위 이런 데 있는 선생님 이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시는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구청장에 가는 거예요. 등록관청 정확하게 찾아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했고 교육도 받았는데 사무소를 경기도에 가면 수원이 있어요. 수원시에 팔달구 이런 구도 있는데 뭐 팔달동도 있겠지. 자, 팔달동에다가 사무소를 만들었다.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는데 수원 가서 일할 수 있나요? 있지. 왜 여기 사무소를 만들었죠?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팔달구청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지금 답 나오잖아. 수원시 이런 말 하잖아. 지금 그죠? 수원시 가면 수원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서울시장은 선생 물어봤고 수원시장은 어느 학원 출신입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잘못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원시는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수원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에는 구가 있다는 걸 잘 보라는 뜻인데, 여기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 그럽니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있는 구를 비자치구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멋집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갑니다. 여러분 지적법 등에서 공법 등에서는 시, 군, 자치구를 말한다 이런 게 수업에 들어와요. 그럼 시, 군, 자치구면 여기 종로구청을 이야기하는 거지 팔달구 같은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팔달구가 안 되면 수원시에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면 복잡해지고, 우리 중개사법은 구청을 따질 때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간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얼마나 효자 과목이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시, 군, 구청. 등록관청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되니까 등록관청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지금 이걸 2번이나 연습시킨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확인을 하는데 접수를 딱 하면 이 사람의 사무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사무소를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시외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런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은 사무소가 안 돼. 그래서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죠. 그 다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별일이 없다. 그러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줍니다.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가서 등록증 받아야 되죠. 근데 법에 교부 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교부 전이 여기잖아. 그죠? 반드시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가입하는 보정을 가입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시험에 이걸 뭐라고 내는가 하면 등록을 신청할 때는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신청해야 한다. XX. 왜 이때 신청하지 않는가 하면 지금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가입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거기까지 가겠지만 법인은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 수 있는데 지점은 신청할 때 보정부터 가입해야 돼요. 이제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 구분해내야 된다고 오늘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할 거예요. 자, 일단은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그럼 등록증을 받았으면 그것을 개시하고 이제 중개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니까 이제 이런 절차로 출발하는데 노랗게 적은 글씨들은 전부 시험 문제의 제목이에요. 예를 들면 자격을 취득할 것. 그래서니까 자격증은 누가 실시하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는지 알아야 되죠.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그래서니까 교육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럼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들이 다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하니까 여기 수업이 오리지널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칠판에 적었던 것을 책으로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32페이지 하단 개설 등록 2번 1번 등록의 성격이 뭐냐 하면 1. 기속성 동그라미 기속성이 무슨 뜻이냐를 거기 둘째 줄에 설명해 놨어요. 둘째 줄 끝에 보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여기 줄 끊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등록은 기준을 갖추면 반드시 해주지 해줄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객관식 문제 물을 때 옆에다가 적기를 재량성 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돼.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준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2번 적법 요건입니다. 별표 탁 찍어 놓고 자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다? 적법 요건인데 옆에 적기를 유효 요건 하면 X예요. 잘 걸려들어요.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 요건 X. 무슨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오른쪽. 자, 등록 신청자. 동그라미 1번 상단에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법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몇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소공사는 제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까? 거기 별표 시험에 잘 와요. 자, 여러분 다 물어봅시다. 감각이 있으신지. 소공사 자격증 있죠? 그리고 실무교육 자기가 받으면 되잖아. 그럼 사무소를 갖추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굳이 소공사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래 딱 돼 있다고. 왜 그럴까요? 소공사가 신청을 해서 등록증을 딱 받으면 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공사면서 개공사가 되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라. 그래서 소공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소공사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소에 사표 내야 되겠죠. 사표 내면 뭘로 돌아갑니까?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잖아. 그 사람.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이 개념도 익히셔야 돼요. 소공사는 신청할 수 없다. 바로 밑에는 등록관청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등록관청 1번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 시장 동그라미 바로 밑에 군수 동그라미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때 시장 옆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니까 서울은 구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서울시장은 안 된다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여야 되잖아. 지금. 그죠? 수원에 구 있다 없다? 수원에 구 있다 그랬잖아. 그 수원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는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3번 등록 기준. 자, 등록 기준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랬죠. 지금 다 했던 건데 1번 공인중개사가 신청을 할 때는 동그라미 1번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뭐를 받을 것 실무교육 반드시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아까 다 체크했죠.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된다.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교육을 받았으면 사무소를 확보할 것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때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중개사무소는 어떤 사무소여야 합니까? 하면 거기 기억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옆에다 메모해요. 면적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면적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래 들어오면 X다 이 말이에요. 면적에 제한 없어요.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말하면 반평이라도 괜찮다고. 이해하시겠죠? 그 시간 있는 분은 반평이라도 괜찮다 적어놓고 갈로 열고 굵은 사람은 불편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면적에 제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굵은 사람은 좀 불편 안 하겠어요. 이 반평이면. 근데 여러분 어디서 잘 당하는가 하면 중개법인은 60제곱미터를 확보할 것 하면 맞다고 보여요. 법인이기 때문에. X에 X 면적 반평이라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는 불편하다고요? 굵은 사람은 불편해. 자기는 불편한지 아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 어쨌든 면적에 제한 없다를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니은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고 니은이 또 별표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1000세대 단지라고 합시다. 1000세대 단지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 그럼 한 세대에 각 식구가 3명 아니면 4명이라고 치고 1000세대면 3, 4천 명이 지금 막 입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 지어져서 입주할 때 뭐 가구도 들어가고 이사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럴 때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도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면 무슨 상가 들어옵니까? 슈퍼 100% 들어오죠. 슈퍼. 또 뭐 들어옵니까? 이디야 뭐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이디야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치킨집도 100% 들어올걸요. 그 다음 우리 부동산도 100% 들어온다고. 그리고 뭐 미장원 이런 것도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닐 때 이때 영업이 제일 활성화될 때인데 내가 여기 부동산을 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있을 거 이랬는데 건축물 대장이 많은 세대들이 갑자기 입주를 하니까 한 달 뒤에쯤 나오는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 만들어 놓고 사무소 만들면 영업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 도와주려고 만들었잖아요. 뭐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가스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면 일단은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중개사무소 조건이 뭐다?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것. 근데 대장이 없더라도 뭐는 가능하다?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도와주는 거니까 꼭 별표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개념. 그리고 뭐 당연히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런 건 당연히 읽으시면 되고.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별표 하나 딱 찍고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법인으로 하나 설립할 거야. 이런 분이 있으면 이 기준을 갖춰야 돼요. 1번 상법상 회사 동그라미 놓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 동그라미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그것도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거기 줄 것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협동조합은 이게 동업자 관계예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적 기관이에요. 어린이집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것 14조의 동그라미 넘어가면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자 제외한의 동그라미 거기 제외한 동그라미 옆에다 포함 X 표시 넣으셔야 시험 나오면 계속 거래 나와요. 포함이 아니고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 3분의 1을 2분의 1은 과반수는 얼마나 문제를 많이 건드렸겠어요.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은, 그러니까 대표자나 임원 모두는 뭐를 받을 것? 실무교육을 일수할 것. 아까 했잖아. 중개할 사람 전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역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용권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자, 지금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밑에 주2의 세 번째 칸 한번 보십시오. 시험 제일 많이 나왔는 거라 그랬잖아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이 1에서 3명이라면, 자, 그러면 공인수사는 몇 명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이니까 얼마? 1명은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4에서 6명이 있다면 3분의 1이면 얼마? 자, 2명은 돼야 되겠지. 그죠? 4명이면 3분의 4하면 1.1111 나가잖아요. 사람을 1.1로 자를 수 없으니까 2명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7에서 9명, 즉 7, 8, 9명이라면 몇 명은 돼야 된다? 3명은 돼야 되겠지. 3분의 1 이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산 나옵니다. 자, 다시.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3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몇 명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그랬잖아요. 그럼 3분의 1에 3명이면 얼마? 하나는 돼야 되잖아. 만약에 5명이다, 임원이. 그럼 몇 명 있어야 돼요? 3분의 5가 되잖아, 이렇게. 그죠? 3분의 1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 뭐 1.6666 이래 나가겠지, 그죠? 사람을 1.65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몇 명? 2명은 돼야 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감 잡았습니까? 이것도 계산 잡으세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됐죠? 그거 체크해 보시고. 자, 등록 절차 하단에 있는데, 교재 34페이지 하단에 중요해 놓고 제출하지 않는 서류 줄 거 보세요. 2번 제출하는 서류 줄 거 놓으시고. 자, 가져갈 때 제출하지 않는 서류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확인한다 돼 있으니까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사항 증명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니 들고 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 건축물 대장 한번 떼봤습니까? 어디서 떼야 됩니까? 구청에서 뗍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은 시군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내가 구청에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럼 내가 대장 굳이 떼어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가져가지 않습니다. 2번이 별표입니다.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면 밑에 X 됐죠? 안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보정설정 서류 안 가져갑니다. X. 왜 그런가 한번 봐봐요. 보정서류가 확인해야 등록증을 교부해 주니까 보정은 자동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니까요. 신청할 때 보정서류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격증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편하게 해주려고 안 가져와도 된다. 법에 이래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답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원래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시도지사한테 확인할 거니까 네가 안 가져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개념 익히시고. 자,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고민하든지 아니면 제출하는 서류 1, 2, 3을 체크하는데 거기 제일 밑에 3번이 또 중요해요. 제목에 적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별도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가져가야 될 거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옆에다가 공정서류 이렇게 하나 적어봐요. 그래서 외국인은 공정서류를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바로 밑에 2번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그것도 줄 거 놓고 요것들은 외국인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오른쪽 올라갑니다. 등록 처분의 통지 다 했지만 제일 위에서 둘째 줄에 며칠 만에 통지해 준다 그랬습니까? 7일 내로 서면 여기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면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통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받으러 가야 되지요. 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보증을 이야기하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통지가 되면 밑에 큰 3번 보증 설정 신고와 등록증에 교부하여 거기 이 3번에 동그라미 3번 별표입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줄 것 있습니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심할 거. 며칠 만에 통지해 준다 그랬죠?
7일 내로 통지해주고 이제 보정을 확인하면 등록증은 언제 교부해준대요? 지체 없이 고려되어 있잖아. 그죠? 이거를 7일 내로 교부한다라고 시험에 잘 들어와요. 7일을 어디서 봤기 때문에 여기 7일 내로 교부한다 딱 그러면 걸려 들어가는 학생이 반이에요. 반. 그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은 7일 하니까 틀리고 15일 하니까 틀리고 3일 하면 틀리고 숫자 나올 때마다 틀리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식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 7일 내로 통지를 하면 등록증 보정을 설정해서 등록증은 지체 없이 교부해줘야 걸어놓고 영업할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7일 내로 교부한다. 만약 이래 돼 있으면 니 7일 동안 일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고. 15일 만에 교부한다. 그럼 15일 동안 일 못한다는 말이 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중개업을 하려고 등록증을 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7일, 3일, 5일, 15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고요? 지체 없이 교부해 주는 거예요. 의식을 딱 하고 체크했습니다. 자, 내려가면 4번 등록사항의 통보라는 단원이 들어옵니다. 첫째 줄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거기 밑줄을 딱 끊는데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종로구청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또 종로구청에서 여러분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걸어놓고 영업하는데 종로구청은 여러분한테 교부했으니까 누구에게 등록증이 교부됐다는 걸 아는데 협회는 안다 모른다. 협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협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증 교부사항을 협회에 통보해 줘가지고 협회가 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뜻이에요. 그때 통보하는 게 모두 몇 개? 6개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좋다고. 그죠? 자, 그런데 통보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을 통보 안 해주면 협회가 모르기 때문에 협회가 모르는 건 다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번호로는 3개지만 6개입니다. 자, 1번은 배웠으니까 줄 거예요. 등록증 교부 통보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죠? 나머지 2번부터 밑에 있는 것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거예요. 그러면 통보하는 건 모두 몇 개 공부한다? 6개를 공부한다고. 자, 두 번째, 사무소 이전 신고 통보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수원으로 이전했어요. 그럼 협회는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통보해줘야 협회가 관리한다니까. 모르는 건 해준다니까요. 분사무소 설치 줄 끊고 지점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협회가 모르잖아요. 세 번째,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다음, 휴업이나 폐업했다. 누가 어느 놈이 휴업했는지 폐업했는지 협회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모르는 건 다 통보해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휴업 변경신고 됐고, 제일 밑에 행정처분. 대표적으로 누가 등록 취소받았다, 업무 정지받았다. 이것들을 통보해주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6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1번은 기억해요. 등록증 교부사항. 자, 그러면 통보해주는 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통보해주는 걸 다 기억하든지, 오른쪽에 빈 여백에다가 통보 안 하는 걸 한번 적어보든지, 그러면 이제 답은 해결되잖아요. 첫 번째 적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적어놓고 X. 등록증 재교부사항 통보한다.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재교부 통보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봐봐요. 등록증 교부한 건 통보해 주는데 이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새로 받아야 되겠죠. 새로 받았다. 이거 통보해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1번 등록증 재교부. 자, 2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적어놓고 XX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통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통보하는 걸 기억하든지 안 하는 걸 알아놓든지, 그럼 여러분한테 편한 대로 공부하시라고요. 그리고는 물어봅시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하면 협회는 누가 취소했는지 모르지 싶은데 이거 왜 통보 안 할까요? 그렇죠.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통보하도록 돼 있죠?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잡아요. 자, 통보하는 것 6가지를 기억하든지, 통보 안 하는 걸 기억하든지, 안 하는 건 뭐, 등록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하지 않는다를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드디어 등록과 효력 소멸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단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보다 해맑은 정신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